바이브 코딩, 자동화, MCP, 이 핫한 키워드만 3개 넣은 세션을 발표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새삼스럽지만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딩은 내 작업을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내 작업을 아주 잘 정의해서 개발자에게 넘겨야 했었고요. 이게 기존의 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아닌 AI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지시와 감독을 하고 프로그램 구현은 AI가 하는 것이죠. 즉 코딩이든 바이브 코딩이든 문제를 정의해서 내 작업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전 바이브 코딩을 AI에게 프로그램 개발 외주를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것들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개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개발 외주도 꽤 해봤는데 외주와 비교를 해보면 이해되는 게 꽤 많습니다. 제 외주 경험을 돌이켜보면 좋은 외주 의뢰자들은 이렇게 5가지를 잘하더라고요. 작업을 정의하고 의사소통하고 리소스를 지원하고 검수하고 본인이 잘 모르는 건 학습을 하고요. 이걸 바이브 코더 입장에 대입해보면 개발자만 AI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정의할 때는 PR기와 유저 플로우가 중요하고 의사소통에서는 프롬프트와 지침이 중요하고요. 의도대로 정작하는지 검수하려면 자동화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AI에게 배우는 학습 구조를 잘 짜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3번이 비었는데요. 이 바이브 코더가 AI에게 어떤 리소스를 지원해줘야 유용한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네, 요거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공해야 될 리소스를 생각하려면 프로그램이 가진 2가지 측면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은 어딘가에서 실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은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하는 코드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 외주에서 개발자는 보통 코드 구현까지만 하고 배포와 운영의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는 개발자에게 코드를 실행하고 배포하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돌릴 거예요? 코드를 어디에 올려주세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개발자는 의뢰자에게 거꾸로 프로그램 실행 가이드를 제공을 하죠. 이 프로그램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입력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처럼요. 마찬가지로 바이브 코더는 AI에게 이 코드를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웹 앱으로 만들 거야? 맥 네이티브 앱으로 만들 거야? 단일 HTML 페이지로 만들 거야? 그러면 AI가 그에 맞춰 구현해주고 또 가이드도 해줍니다. 이거 웹 앱으로 만드실 거면 버셀에 배포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런 말이죠. 잠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인데요. 노션이나 블로그에 글 쓴 다음에 SNS에 요약해서 올리려고 할 때 기본이 이런 마크다운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SNS는 마크다운 포맷을 지원하지 않으니 여기서 포매팅과 링크를 지워서 올려야 하는데 이걸 일일이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렇다고 포맷 없이 완전히 붙여 넣으면 구조화가 하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텍스트를 넣으면 마크다운의 특정 포맷을 제거한 앱을 10분 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꽤 단순한 로직인데 이런 것도 옛날에는 비개발자가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어찌어찌 구글링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보면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스크립트 수준이었을 텐데 만들었더라도 터미널에서 실행하고 입력하고 또 복사하고 이런 게 너무나 번거로웠죠. 근데 이제는 AI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하고 AI가 구현을 해주니까 동작하는 앱이 바로 튀어나와서 공개적인 URL로 자동 배포까지 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로 나오게 배포하는 게 예전에는 참 번거로웠는데 이걸 러버블에서 다 공짜로 해주니까 참 편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바이브 코딩 아니었으면 이 앱 만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만들 시간에 그냥 직접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만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적으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즉, 바이브 코딩이 나만의 작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이브 코딩이 이런 앱을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꼭 앱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앱이든 이런 재미니 캔버스 위에서 돌아가는 웹페이지든 아니면 GPTS든 또는 단순한 프롬프트든 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은 한계가 있죠. 충분히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용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프로그램의 두 번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프로그램이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하는 코드 뭉치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로그램이 유용해지려면 입력과 처리와 출력에서 사람이 직접 할 일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 마크다운 제거기를 다시 볼게요. 이 앱에는 아무런 외부 의존성이 없거든요. DB도 API도 LLM도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도 사용자가 직접 하고 출력된 텍스트도 사용자가 직접 복사해서 SNS에 올려야 하죠. 그래서 속도가 아주 빠르고 범용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무 부담 없이 이걸 공개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사이트 띄워놓는데 드는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제가 직접 할 일이 많아요. 입력도 직접 넣고 복사해서 올리는 것도 직접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사용자에게 노션에 써둔 글을 정제해서 SNS에 올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즉 노션 to SNS 업로더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거였다면 아마 범용적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번거로움만 남았을 겁니다. 이 업로더를 제대로 이용하게 만들려면 이쯤은 되어야 됐을 거예요. 사용자가 노션 페이지 링크만 넣으면 거기서 내용을 가져와서 LLM이 요약해주고 마크다운을 제거해주고 표시된 글을 컴퓨터에서 승인을 하면 SNS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면서 업데이트된 타임라인을 표시해준다. 즉 이렇게 입출력을 자동화하고 처리를 고도화할수록 프로그램이 특정 목적에서 더 유용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화와 고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곧 API의 역할입니다. 내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사하고 처리해서 표시된 걸 붙여 넣어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API가 적용된 프로그램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글 본문이 아닌 링크만 복사해서 넣으면 노션 API로 호출해서 글을 가져오고 LLM API로 호출해서 요약한 다음에 처리해서 이렇게 글 올릴까요? 해서 보여준 걸 승인하면 SNS 계정에 SNS API 이용해서 호출을 하고 업데이트된 타임라인을 표시해주는 식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API를 표시한 건데 외부 프로그램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걸쳐놨어요. 이 새로운 노션 to SNS 업로드에서는 API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입력 자동화, 처리 고도화, 출력 고도화. 이렇게 API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됨으로써 사람이 직접 할 일이 줄어들고 훨씬 유용해졌죠. 그런데 API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LLM 챗봇들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토큰 예측이라는 아주 전문화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잘 못하고 데이터 입출력도 한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LLM과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MCP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2024년 11월에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MCP는 발표 당시에는 그리 큰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구글 트렌드에서 MCP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의 추이인데요. 보시면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MCP가 갑자기 관심을 받은 데에는 AI 기반 코딩 에디터인 커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1월 말에 커서가 MCP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커서도 MCP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첫 등장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MCP 지원해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용 사례가 등장하면서 너도 나도 MCP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재밌게도 MCP의 관련 검색어로 엔트로픽이나 클로드보다 커서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이 MCP와 LLM과의 관계를 아까 보여드렸던 API와 프로그램의 관계처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인 LLM은 이렇게 되겠죠. 노션에서 글을 복사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요약해서 마크다운 포맷 없이 출력해달라고 하고 그걸 복사해서 업로드한다. 그리고 MCP가 연동된 LLM은 이렇게 됩니다. 노션 글 링크를 넣어주면 알아서 노션에서 글을 가져오고 업로드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SNS에 글 업로드 해준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아주 유사하죠. 우리가 API를 통해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MCP를 통해 LLM이 API를 대신 호출해준다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이제야 여기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바이브 코더가 AI에게 어떤 리소스를 지원해줘야 할까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MCP를 통해 AI에게 좋은 데이터와 API를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AI가 더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API와 MCP를 꼭 써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내 프로그램이 API 연결 없이도 내 문제를 잘 풀어준다면 API를 쓸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LLM 챗봇이 MCP 연결 없이도 내 문제를 충분히 잘 풀어준다면 MCP를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MCP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CP를 API와 자동화 도구라는 두 가지 개념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좀 전에 API가 내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그램에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API 연결이 숙련된 개발자에게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권한 부여, 즉 API 키나 액세스 토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하는 게 까다로워요. 이런 API 연결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니즈에서 등장한 게 제피어, 메이크, 엠파렌 같은 자동화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피어에서는 노전 데이터베이스에 새 아이템이 올라오면 챗GPT를 돌린 다음에 내가 지정한 코드를 돌리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도록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위한 API를 호출하려면 전용 앱을 만들어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제피어나 메이크에서는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앱을 이미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얻는 플로우도 다 구현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션이나 오픈 AI API도 권한 받는 걸 포함해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제가 까다로운 권한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서 API를 이렇게 호출하는 게 제피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피어로 만든 일련 시퀀스를 제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출력은 UI 표시 같은 거 없이 SNS API를 통해 데이터를 쏴버린 셈입니다. 보시면 훨씬 많은 것들이 간소화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거 다음 저거를 구축하는 것조차 어렵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로드 같은 LLM 챗봇, 즉 MCP 클라이언트에게 MCP 서버를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갑자기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MCP 서버는 외부 프로그램이고 MCP 클라이언트는 그 외부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내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MCP를 USB 포트에 빗댄 이미지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MCP 클라이언트와 MCP 호스트를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저 둘을 합쳐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MCP를 하는 걸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이브 코더 입장에서는 MCP 클라이언트가 LLM 챗봇이냐, 내가 만든 챗봇이냐, 아니면 코딩 에이전트냐에 따라서 MCP의 용도가 달라지고요. 또 MCP 서버가 원격이냐, 로컬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유명한 코딩 에이전트이자 에디터인 커서가 MCP를 지원하면서, 즉 MCP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MCP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엄청나게 많은 MCP 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천 개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결국 API가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모두 MCP 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직 MCP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앱을 연결하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다시 자동화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게 앱과 다른 앱을 API를 통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MCP도 딱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동화 도구들이 MCP 서버를 제공합니다. 즉, 클로드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 이런 자동화 도구들이 제공하는 MCP 서버를 붙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클로드는 5월 초에 인테그레이션스 기능을 발표하면서 제피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제피어에 연결된 모든 앱들을 클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잠깐 보시죠. 클로드에게 내 캘린더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피어에게 권한을 요청하고 내 정보를 가져오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추가 질문을 뒤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제피어에서 가져와요. 라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피어에서 또 가져오죠.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제피어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쯤 되면 자동화 도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MCP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가 편리해요. 말하고 글은 사람에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소통 수단이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내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건데 내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걸 다 해주는 비서라면 궁극의 프로그램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기능이 많고 복잡한 앱들에는 웬만하면 고객을 돕는 챗봇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앱에서는 고객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봇이 도와주게 하는 거죠. 여기에 LLM과 MCP가 붙으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MCP의 두 번째 장점은
민감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즉 휴먼 인 더 루프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챗봇 비서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 자동화 도구에서는 이런 개입이 어려워요. MCP의 세 번째 장점은 단순한 외부 API 호출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로컬 MCP 서버를 설치를 하면 외부 서비스가 아닌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파일 시스템이나 브라우저도 재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해달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커서에서 툴스만 지원해서, 즉 API 호출만 지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MCP는 LLM에게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넘기거나 프롬프트 템플릿을 넘기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캘린더에 MCP로 일정을 등록할 거면 이런 최적화된 템플릿을 써라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MCP 클라이언트별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 클로드는 리소스와 프롬프트를 지원하지만 커서는 툴스만 지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MCP라는 게 챗봇 에이전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챗봇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시연된 데모인데요. 전 이거 보고 정말 입이 쩍 벌어져서 앞으로 개인과 스타트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까지 했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Be nice. You know, help me get this last agent here. Garden. Is this Patrick? With our agent here. Hi there. Welcome to Simple Home and Garden. Is this Patrick? Hey, yeah, this is Patrick.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to you too, Patrick.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It looks like you've been shopping with us recently. I see you have a few things in your cart already. 쇼핑하는 챗봇에서 Yeah, so I just bought some plants. 쇼핑하는 I'm trying to pick 서비스에서 out potting soil 챗봇이 and 사용자를 fertilizer, 도와주는 and I'm not sure if I'm getting the 시나리오입니다. right stuff. Could you help me with that? I can definitely help with that, Patrick. To give you the best recommendations, could you show me the plants you bought? I can take a look and help you choose the best soil and fertilizer. I'm sending a video request to your browser now. 네, 이 전체 슬라이드를 나중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릴 거예요. Yeah, so I have about 40 of these in various different colors. Those are beautiful petunias. They're a great choice for vibrant color. Let me take a closer look at the items in your cart. Okay, I see you have standard potting soil and general purpose fertilizer. That could work, but petunias really thrive in a rich, well-draining soil and a fertilizer specifically for flowering plants. Okay, I found some recommendations for your petunias. Yeah, I'm taking a look at these now. They look fantastic. Thanks. Great! Would you like me to remove the standard potting soil and general purpose fertilizer and add the Bloom Booster potting mix and Flower Power fertilizer to your cart? Yeah, let's go ahead and do that. Okay, I've updated your cart.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today? I mean, not unless 소리 you 좀 can come over and 올렸습니다. plant these for me. Funny you should mention that. We actually do offer professional landscaping services. Would you be interested in a quote? Yeah, I mean, how much would something like that cost? For planting 40 petunias, I would suggest a 4-hour appointment, which would come out to $200. Okay, that's interesting. I'm curious, do you also price match? Yes, we do price match on occasion. but it's 디스코드 usually on a 커뮤니티 얘기는 case-by-case 맨 basis. 마지막에 할 예정입니다. Oh, in that case, I most definitely saw an ad from one of your competitors, Greenscapes, where they were offering 50% off first-time landscaping services for new customers. You should totally give me that 50% discount. Apologies, but it looks like that amount is beyond what I'm authorized to approve. Let me check with my supervisor to see what we can do. Just a moment. So I'm going to step away from being the human user in this conversation for a moment. We're going to go behind the scenes over here to our call center. And so what you're going to see here in our CRM Salesforce is that our virtual assistant, our virtual agent, has escalated up to a human call center manager. Also, 지금 채팅 에이전트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고 세일즈포스 쪽으로 티켓을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by me. 겁니다. And what I can do here is guide the agent through this portion of the conversation without fully taking over the conversation. So you can see here, Patrick is requesting a price match for 50% off offer, and I'll say something like, we can't do that, but we can do 20. Oh, let's say we can do 20% instead. And I'm going to send this message, and then we're going to pick up the conversation on the other side. Good news, Patrick. My supervisor has approved a discount. We can offer you 20% off our landscaping services. I've applied a 20% discount to the landscaping services. Oh, that's awesome. I'll take it. Fantastic. Let's get that scheduled. I can have 네, 이런 식인데요. someone out.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막 뒤져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모를 시연한 패트릭 말로우의 링크드인까지 찾아가게 됐는데요. 결론은 100% 라이브였습니다. 이건 패트릭이 본인 데모를 설명한 링크드인 포스트를 번역한 건데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계정 정보에 기반해서 신원을 먼저 확인하고 하드코딩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바구니의 정보를 확인하고 카메라 접근을 요청해서 승인 받으니까 또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가 50% 할인을 요청하니까 이게 결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세일즈포스 티켓을 만들었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의 개입 그리고 MCP를 통해서 외부 도구를 호출하는 것에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이지만 이 데모를 보고 앞으로
개인이나 작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본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크게 5개를 생각해 봤어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작고 빠른 도구,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돕는 서비스, 이 데모 같은 초개인화된 챗봇, 그리고 이것들을 돕는 생태계. 저는 저희의 바이브 코딩 강의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 데모 정도 되는 걸 만들려면 MCP가 아니라 A2A, 즉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같은 걸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번 세미나 범위 넘어서니까 이렇게 링크만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MCP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MCP도 만능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신경 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3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MCP를 쓴다는 것은 LLM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것이죠. 편리함과 안전함은 되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해지려면 당연히 보안을 스스로 신경 써야 하는데요. 커서 같은 에이전트 쓰다 보면 얘가 자꾸 뭘 할지 말지 물어보고 귀찮으니까 다 오케이 해버리거나 심지어 모든 걸 자동 승인하는 욜로 모드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 파일 시스템 MCP를 연결했는데 내 중요한 파일 삭제를 무심코 승인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또 인터넷에서 아무개가 만든 편리해 보이는 MCP 서버를 설치했는데 그게 내 암호를 탈취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인증된 원격 MCP만 쓰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MCP라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펑션 또는 툴을 호출하는 거라서 이런 툴 정의를 전부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툴을 여러 개 붙이면 당연히 LLM을 호출하는 비용도 늘어나고요. 인풋 토큰을 잡아먹어서 유저가 입력할 수 있는 토큰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위성. MCP가 편한 이유가 LLM이 여러 MCP 중에 알아서 맥락에 맞는 걸 설정해서 실행해 주는 건데 MCP 서버를 너무 많이 붙여두면 원하는 툴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런 호출 무작위성 외에도 LLM에게 많은 역할을 맡길수록 무작위 응답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MCP의 개념을 API와 자동화 도구와 비교하면서 MCP로 할 수 있는 일, 잠재력과 한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어떤 MCP를 쓸지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3종류의 MCP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MCP 서버는 원격과 로컬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이 수많은 MCP 서버들을 내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써먹을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LLM 챗봇에선 어떤 MCP를 쓸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챗봇이라는 건 이렇게 웹일 수도 있고 데스크톱 앱일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이 지원하는 MCP 서버가 다릅니다. 우선 클로드 웹과 데스크톱 앱 둘 다 인테그레이션스 기능을 통해서 원격 MCP 서버를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앱에서는 설정 파일을 통해서 원격과 로컬 MCP 서버를 둘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클로드는 플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인테그레이션이 다릅니다.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캘린더는 프로 플랜만 띄워도 지원을 하지만 제피어를 포함한 다른 MCP들은 현재 월 $100짜리 맥스 플랜 이상에서만 지원을 해요. 프로에서도 차차 지원했다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여러분이 클로드 맥스를 쓰신다면 이 링크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재시작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운영 체제마다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제이슨 파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정 파일로 MCP 서버를 쓰는 건 인테그레이션스와 달리 무료 유저도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설정 파일을 통해 로컬 MCP 서버는 쓸 수 있는데 이 MCP 리모트라는 도구를 쓰면 원격 MCP 서버도 클로드 데스크톱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웹이든 앱이든 커스텀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면 공식 인증되지 않은 원격 MCP 서버도 쓸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한 편이지만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버만 연결하고 서버가 요청한 권한을 잘 살피고 프롬프트 인젝션을 주의하고 툴의 행동이 달라지는 걸 주의하라고 해요. 여기서 프롬프트 인젝션을 툴 포이즈닝 어택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MCP 서버가 제공하는 툴 설명에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프롬프트를 심어두는 겁니다. 클로드가 이런 걸 최대한 막는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쪽 생태계가 그리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MCP 서버의 보안 문제를 검토해주는 도구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로컬 MCP 서버도 보안 문제는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되지만 그래도 로컬 서버면 대개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 검토하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컬 서버는 제 로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잠재적 위험도는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일을 갑자기 삭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비공인 MCP를 조심해서 쓰자는 이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LLM 챗봇에서는 어떤 MCP 서버들을 쓰면 될까요? 이건 결국 여러분이 평소에 LLM 챗봇으로 뭘 자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클로드를 쓰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 무료 플랜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웹 검색을 추가하거나 최신 개발 문서를 참조하게 하거나 책과 저자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는 데도 쓸 수 있겠죠. GitHub이나 구글 제품군 제피어처럼 공식 인테그런셋을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제피어는 내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앱들과 연결해주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말하면 여러분의 상상력만이 유일한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상상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얻고 싶다면 이런 실제 사례를 읽어보시거나 이런 MCP 서버들을 모아둔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잘 나가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지 같은 걸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요즘 가장 핫한 AI 서비스 중 하나인 노트북 LLM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링크해둔 파일을 다운받아서 소스 파일을 올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MCP 서버를 카테고리에 함께 추천해 줄래? 처럼 말이죠. 참고로 이 소스 파일은 GitHub에서 5만 개 이상의 스타를 받은 저장소에 올라와 있는 서버 목록을 LLM이 읽기 좋게 제가 직접 좀 정제한 파일이에요. 또는 이런 식으로 챗GPT나 제미니처럼 메모리 기능이 있는 LLM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챗GPT보다 좀 덜 공격적으로 저장해줘서 그런지 제미니에게도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모리를 이용하면 주제를 내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소스 파일 크기가 크고 정확한 추천으로 답변받는 게 중요할 때는 노트북 LLM 같은 걸 쓰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챗GPT나 제미니에게 물어보더라도 정작 이들에게는 MCP가 아직 없어요. 정확히는 API로는 지원이 되는데 챗봇에는 없습니다. 5월 17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챗GPT도 클로드 인테그레이션스처럼 MCP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미니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클로드에는 며칠 전 새로 나온 버전 4를 제외하면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클로드에서는 이런 MCP를 쓰면 비교적 쉽게 메모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M 챗봇들에게 MCP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MCP 슈퍼 어시스턴트라는 도구를 쓰면 되는데요. 사실 세팅하기도 조금 어렵고 사용하기도 그리 쉽진 않지만 천천히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MCP를 아무 LLM에서나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미니 화면인데 원래 없던 MCP라는 버튼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게 추가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MCP를 호출해주기 위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면 그 결과를 파일을 떨궈주고 이런 일들 해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식 MCP 지원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고 토큰도 많이 잡아먹어서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다른 MCP 클라이언트를 쓰시는 게 좀 더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의 템플릿 갤러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앱과 앱 사이 연결에 대해서는 이런 애들이 전문가기도 하고 또 이런 MCP를 연결하면 그 앱들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LLM 챗봇에서 어떤 MCP를 쓸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내가 만든 챗봇에서 어떤 MCP를 쓸까 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클로드 같은 챗봇에서 뭘 자주 하는지 생각했던 것처럼 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뭘 자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MCP 저장소를 살펴보거나 노트북 LLM을 쓰거나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서나 윈드서프, 클라인 같은 에이전트 기반 코딩 에디터에서는 어떤 MCP를 쓰면 좋을까요? 저는 기능 개발과 작업 관리라는 두 종류의 일에 도움을 주는 MCP를 쓰는 게 바이브 코더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코딩 에이전트가 더 정확하게 개발하게 하려면 개발 문서를 참조를 잘하는 게 좋겠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컨텍스트 7이라는 요소입니다. 유명한 프로그래머들의 최신 문서를 만들어서 AI에게 넘기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컨텍스트 7은 매번 쿼리할 때마다 필요한 문서를 가져와 하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로 MCP는 아니지만 LLM min이라는 솔루션도 나왔습니다. 개발 문서의 내용을 머신에게 최적화하는 형태로 압축해서 파일로 관리하자는 건데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스레드 링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 문서 참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비개발자에게는 특히 API 연결이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어렵잖아요. 이 기능을 코딩 에이전트가 구현하게 할 때 이런 MCP 서버들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수에서도 MCP 서버 목록 관리하는데 여기서 API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코딩 에디터에 어울리는 MCP 서버 위주로 큐레이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NS에서 한동안 큰 화제가 되었던 피그마 MCP 같은 걸 써서 디자인을 프론트엔드 코드로 변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활용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라이트나 퍼페티어 같이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MCP를 연결해서 웹페이지에서 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클릭되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 기능 개발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코딩 에이전트가 내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MCP를 세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태스크 마스터는 프로젝트 기획서부터 할 일을 분석해서 진행하는 걸 도와주는 녀석입니다. 할 일을 추출하고 의존성을 분석하고 복잡도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커서의 경쟁 제품인 클라인에서 개발한 메모리 뱅크라는 녀석입니다. 이것 또한 프로젝트를 태스크 마스터처럼 파일에 저장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커서의 룰로 메모리 뱅크를 쓰라고 세팅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이런 MCP를 통해서 메모리 뱅크를 위한 파일을 생성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 둘을 같이 쓰면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 다 MCP 없이도 쓸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태스크 마스터와 메모리 뱅크를 매번 셋업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템플릿용 레포지토리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픈 메모리 MCP라는 녀석이에요. 이건 클라우드에서 물어봤던 건 커서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윈드서프에서 작업하던 걸 커서에 가져가는 등 도구들 사이의 메모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 스레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수많은 도구 소개를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요약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MCP 클라이언트별로 사용 가능한 MCP 서버와 연동 방법이 다릅니다. 슈퍼 어시스턴트라는 걸 쓰면 MCP 지원 안 하는 챗봇에도 MCP 사용 가능하지만 언제나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LLM 챗봇은 그리고 내가 만든 챗봇은 나와 내 프로그램의 유저가 평소에 뭘 하는지를 기준으로 MCP 서버를 찾아보면 되고요. 여러 출처를 통해서 사용할 MCP 서버의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세요.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에서는 기능 개발과 작업 관리를 돕는 MCP 서버들을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수많은 도구를 언급했지만 개별 도구들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도구를 발견하는 방법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자료 소개하면서 세션을 마칠게요. 이건 5월 중순에 런칭한 아주 따끈따끈한 MCP 강의인데요. MCP를 개발한 엔트로픽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영상은 별로 길지 않지만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알찹니다. 직접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MCP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MCP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주에 알게 돼서 사용해보고 있는 플로우위드라는 툴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에이전트 네오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에이전트 서비스인데요. 여러 AI 결과를 비교하고 글을 쓰고 코딩하고 자동화해서 메일로 쏘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건데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엔 코딩은 아직은 좀 허접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신 제피어 같은 도구로 자동화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걸로 갈아타신 사례를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AI 스레드 계정 누구누구의 새 포스팅을 이메일로 보내달라 같은 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세션을 마치고 다음 세션에서는 동준님과 함께 바이브 코딩과 MCP 실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